네, 안녕하십니까. 주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함수는 이변수 함수에 대한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관해서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미분을 배웠다고 친다면 오늘 이제 어떤 것이냐면 그 이변수 함수의 적분을 배울 건데요. 우리가 당연히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적분하는 것에는 우리가 x에 관한 적분도 있을 거고 y에 관한 적분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두 가지를 동시에 적분하는 방식을 이중적분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이중적분에 대한 그 정확한 정의를 보기 전에 어떤 거? 그 중에서도 직사각형 위에서의 이중적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우선 일변수 함수에서는 어떤 걸 썼냐면요. 걔네들의 적분값을 구하기 위해서 걔네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얘가 y고 x라고 있다고 치고 거기 안에 y는 fx라고 하는 의미의 이게 곡선이 있다고 칩니다. y는 fx라고 있는 곡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있냐면 걔네들에 있는 a서부터 b까지 있는 여기서부터 a서부터 b까지 있는 걔네들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구했죠? 그렇죠. 얘네들을 몇 등분 시켰냐면 총 n등분을 시켰어요. n등분. 그 n등분을 시킨 다음에 그 n등분에 관해서 우리가 임의의 점을 높이로 잡고 하는 임의의 하나의 그 직사각형이 만드는 거예요. 각각이. 맞죠? 그 임의의 포인트, 그래서 표본점이라고 얘기했었죠. 그 표본점. 그래서 점을 이렇게 잡고 걔네들에 관한 이 그 직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그 합을 SN이라고 친다면 그 앞에 뭐를? 리미트를 붙이게 된다면요. 마치 뭐하고 많이 가까워진다면 A서부터 B까지의 fx, dx가 거의 근사해지지 않을까 하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 부분구조법에 대한 내용이었죠. 언제? 일변수 함수에서.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요.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3차원의 공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걔네들의 구분구조법, 즉 얘네들 구분구조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를 한번 같이 보는 게 오늘 주 토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먼저 그 이중적분, 이중적분에 대한 내용 먼저 보시게 될 건데 우리가 당연히 변수 자체가 얘처럼요. 일변수 함수처럼 돼 있지가 않고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메인 값은 x하고 y 두 가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x라는 것하고 y라는 것을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쳤을 때 x에 관한 범위가 a서부터 b까지로 정해져 있고 y라는 범위가 c부터 d까지 정해져 있어서 모든 도메인 값은 여기 있는 직사각형 모양에 있는 점에 있는 도메인 값을 가질 겁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요. 걔네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도메인 값을 어떻게 해요? x도 a서부터 b까지 몇 등분? n등분 시켜야 되고 y도 c부터 d까지 몇 등분 시켜요? n등분을 시킨 다음에 걔네들 각각에 관한 뭘 잡냐면 걔네들의 직사각형의 모양을 쪼갠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쪼갠다고 했을 때 거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하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하나에 있는 그 임의의 점 하나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임의의 점을 하나 잡고 걔를 뭐로 잡냐면 이제 표본점이라고 잡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 각각의 직사각형마다 하나의 점을 잡고요. 그 점에 관해서의 우리 그 점에 얘네들처럼 이렇게 점에 관해서의 이게 x가 있고 이게 y가 있다고 칠게요. y가 있고 이게 z가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우리가 임의의 표본점을 가졌으면 그 표본점에 대해서 어떤 거? 그거의 y값, z값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이런 식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해요? 부피를 구해가지고 얘네 영역을 먼저 찾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또 옆에 있는 그 표본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게 직사각형 모양을 또 그려요. 이게. 직사각형 모양을 그려서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옆에 있는 그 직사각형 모양은 똑같은데 당연히 그 높이는 어떻게 표본점에 관한 그 높이를 잡는 겁니다. 스텝법. 그래서 마치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두 번째 그림처럼요. 얘처럼 하나의 영역에서 임의의 표본점을 잡았다고 쳤을 때 그 표본점을 중심으로 있는 그 함수값을 기준으로 하는 무슨 모양? 직립면체의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무수히 쪼개서 무수히 더하게 되면 마치 어떤 모양하고 비슷하게 되냐면 앞에 있는 이런 식의 곡선의 모양은 거의 똑같이 되겠죠. 무수히 쪼개게 되면 거의 오차 없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방식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중적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분에 그래서 식을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한다면 원리는 그거예요. 원리는 도메인 값 자체가 x하고 y로 되어 있는 좌표 표면이기 때문에 걔네들 우선은 n등분을 시킨 다음에 각각에 있는 영역마다에 뭘 잡는 거죠? 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찍어서 그 점마다의 어떤 거예요? 그 점의 z값에 관한 직립면체를 만들어서 그 직립면체를 무수히 더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이중적분의 구분구조법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렇게 보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의 R의 그 직사각형 R 한마디로 얘네 도메인 값이겠죠. R. 그래서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걸 의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R이라고 하는 것은 X하고 Y의 값인데 그 X는 어디하고 어디서 하냐면 A서부터 어디까지?
B까지 있는 값이 될 것이고 Y라고 하는 것은 C에서 어디까지 D까지 있는 값 중에서 정의되어 있는 모든 도메인 값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맞죠? 그랬을 때 F의 이중적분을 아래와 같은 극한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얘처럼 어떠한 F의 X, Y에 관해서 dA, A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 밑에 있는 도메인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 영역에 관해서 적분을 시키고자 한다면 어떠한 관계에서 R이라는 도메인 안에서 그랬을 때 당연히 얘네들 적분시킬 때는 X에 관한 것도 있고 Y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 두 번 적분시킨다 해서 이렇게 인테그랄을 두 번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명 더블 인테그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기억하는 것도 좋았다고 썼을 때 그럼 걔네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서 계산을 할 거냐면요. 걔네들 이미의 표본점을 구하신 다음에 그 표본점에 대한 높이 얘는 표본점에 대한 그 높이예요. 그 높이니까 여기 있는 그 이미 표본점에 대한 y, z값, 일명 z값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델타 a, i, j가 뭘 뜻하냐면 걔네들 밑에 있는 도메인 정의역에 있는 어떤 거냐면 구역의 그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돼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걔네들의 그 직면면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한다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밑면에다가 뭘 곱해야 되죠? 높이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 걔네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높이를 곱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쪽 부분 전체가 이제 뭘로 바뀌냐면 직면면체가 된 거죠. 직면면체 부피. 그 직립면체의 부피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X방향, Y방향 모두 다 더해야 되는 거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의 이중적분을 이런 식으로 리미트 맥스 X 델타 XI하고 델타 Y, I, J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또는 J가 1부터 N까지의 F의 임의의 표본점에 대한 Z값 그 다음에 걔네들 밑에 있는 정사각형 넓이의 값을 곱해서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거죠? 이중적분의 뜻이 될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거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시그마의 값 있잖아요. 시그마의 i가 1부터 m까지 또는 j가 1부터 n까지의 f에 여기에 있는 이 값 있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우리가 이중 리만 적분의 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일변수 함수에서도 리미트 시그마의 델타 x, fx, k가 리만 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얘는 똑같이 두 가지에 있는 그 두 개의 변수에 관한 리만 합이라고 해서 이중 리만 합이라는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